자, 시작해보아요. 우리 수경낭전하고 동지덧달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4회랑 5회만 남는데 좀 과감하게 달리면 거의 끝에 가깝게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렇잖아요. 욕심이 크면 항상 나가더라고요. 자, 할 일은 하면서 갑시다. 수경낭전부터. 자, 수경낭전이라는 작품 보조자료, 상품 보조자료를 잠깐 펼쳐주시면 우리 어디를 봐야 되냐면 4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쓰여 있을 거야. 자, 이 작품은 만약에 연기 작품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애정, 지상주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아니 선생님, 고전문학 작품에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치? 우리 뭐 당장 금오신화 레벨부터도 고전소설의 시작 부분부터도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작품이 애정 지상주의인 게 왜 중요한 건가? 바로 사회문화적 요소랑 결부되기 때문이야. 우리 현대 드라마에서도 남주가 뭐 무슨 그룹 아들내미인데 가난한 여인을 보고 하는데 반해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 뭐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드라마 많이 봤을 거야, 그렇지? 이 작품이 딱 그런 쪽이야. 작품의 주인공인 남주가 뭐랄까 자기 모든 걸 버리는 정도의 레벨의 얘기가 나오고 사랑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작품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특징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그러니까 애정지상주의니까 무슨 소설? 애정소설이에요. 그렇지? 애정소설인데 주인공 이름 잠깐만 위에 인물이 나오죠. 선군이라는 인물 남주예요. 선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경남자가 있을 겁니다. 여주예요. 자, 포인트를 각각 짚어볼게. 선군이 바로 애정지상주의자. 애정 스포츠라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의 얘기가, 자, 가치관 쓴다. 중심이 될 것이고, 수경남자 파트에서는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이 맺어졌지만, 중간에 이제 억울한 일을 통해서 죽음을 겪게 되고, 그 죽음을 다시 이겨내고 환생하는 일까지 벌어지거든? 그치? 죽음의 시련과, 그리고 환생으로 이어지는 절실한 사랑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딱 집어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치? 그 밖에 이제 나머지 기타 인물들이 백상군이라고 하는 선군의 아버지, 그리고 매 뭐였지? 매월이네요. 오케이, 좋아. 매월. 이런 역 없으면 안 되잖아. 악역. 오케이. 이런 인물들이 이 작품의 어떤 흥미를 북돋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걸 파란펜 다시 해서 요쪽 파트의 얘기를 나눠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한번 작품을 읽어볼게. 여기 전체 주요거리가 딱히 써져 있진 않았을 거야. 않았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썰로 풀어줄게요. 간단합니다. 자, 선군의 집이 좀 가난한 편이었어. 그래서 이 백상군에서 아들내미 선군이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선군이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 꿈속에 수경남자가 등장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 선녀인데 그거 봐봐, 선녀잖아. 뭐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실제로 연예인을 내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겠지. 완전히 눈이 하트 뿅뿅 그려지면서 당신이 나의 연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당신을 찾아갈 테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부터 선군은 뭐에 걸려요? 성상병에 걸려요. 아니 선녀가 내 짝이라는데 뿅 안 가고 버틸 수가 있나? 빨리 보고 싶어 죽겠네 이러면서 다 죽어가. 그래서 이게 1차 만남이 꿈속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2차에서 선녀가 다시 오죠.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선녀가 다시 와서 남궁님 이러시면 곤란 그러시면서 너무 나 때문에 힘들다면 제가 두 가지 방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책은 내 그림을 하나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주세요. 두 번째, 당신은 지금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병구원하기도 힘든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금동자, 금으로 만들어진 부처님 같은 거 있잖아. 그 두 개를 드릴 테니까, 쌍으로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불을 증식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2차에서는 화상과 동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남겨놓고 뾰로롱 사라져. 자, 눈 떠보니까 또 그게 있네. 이건 꿈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아버지한테 보여줬고, 이때 이 화상은 자기 방에 걸어놓고 맨날 보고 살고요. 동자는 근데 상식적으로 팔 것 같지 않니? 안 팔아. 근데 이 동자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관람하러 와요. 즉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놓은 거야. 사람들이 막 줄을 섰대요. 소설이니까 그거 다 치자해. 자, 그래서 이 집이 아주 큰 부자가 돼. 그리고 큰 부자가 됐을 때 예상대로 수경낭자가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죠. 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끝? 리가 없지. 2차 위기가 다가오죠. 2차 위기. 이 수경낭자에는 기본적으로 만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만난 이전이라고 하자. 만남 이전 과정이 있고요. 만남 이후 과정이 있는데요. 요 이후 과정에 좀 집중해줘야 돼. 자,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선군이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백상군이 이제 사람이 놓치는 원래 그런 식이잖아. 자, 집에 돈도 넉넉하게 있어. 참고로 이제 지문 속에 나올 텐데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 이제 너 사회노릇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입신양명하고 출세하고 아들 떡 나와가지고 집도 대도 있고 그런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군이 뭐라 그래? 아버지, 우리에겐 3대를 놀아도 걱정 없는 거대한 부가 있고 사랑스럽고 예쁜 아내가 있는데 왜 그런 걸 굳이 해야 하나요? 라고 말을 해. 그게 뭐야? 가치관의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수경만난을 만난 이후에 이 중세적 가치관에 어떤 탈피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돈 넉넉한데 굳이 왜 정치라는 일을 해서 괴롭게 만드는 이 사람이. 오케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수경이 뭐라고 하죠? 아이, 그래도 아버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맞지요. 가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선군이 뭐랬어? 왜냐면 주선주의라니까 수경이 아니면 죽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서울로 공부하러 유학을 갔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날 밤 말 타고 혼자 달려와. 여보! 끌어안아요. 왜 왔어? 그러니까 너 보고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또 다음날 쭉 갔어. 보고 싶어 하면서 돌아오고. 제정신이 아니죠. 자,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멀리 가버리고 나면 오기가 힘들겠지. 근데 그 사이에 뭐 아니나 다를까 매월이라고 하는 악역으로 인해서 뭘 맞게 돼요? 죽음을 맞게 되지만 이것이 환생의 코드까지 전개되면서 뭐 다시 살아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끝! 이렇게 가는 거야. 고민할 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하던 애인데 갑자기 나타나요? 그냥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수경남자의 시비 그리고 집안의 어떤 노비인데 보니까 이게 짜증나잖아. 다른 사람 잘 나가는 거 보면 우리 배 아프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말을 가지고 모함하게 만드는 수경이를 모함해가지고 수경이가 원래 억울한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면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살을 했고 그 자살을 누가 도와주죠? 옥황상제 가서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좀 더 있다 와. 그러면서 내려보내요, 다시.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삶을 잘 살고 얘는 처벌당하고 백상군은 다시 내가 쓸데없는 짓을 벌였구나. 내가 쓸데없는 나의 그 중세적 가치관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큰 풍파가 일어났구나 반성하면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됐죠? 선군은 직업 안 받아요? 딱히 좋겠다. 돈 많은 백수. 그렇지. 우리 어떤 유토피아가 그려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작품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좀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자, 3페이지 끝단부터 시작하는 보조자료 요걸 좀 읽고 시작할게. 이 작품의 특징이 뭐라고요? 중세적 가치관의 탈피라고 제일 마지막 줄에 써져 있을 거야. 아내 곁을 떠나기 싫어 과거에도 안 나가려고 하지 않는 선군의 태도는 입신양명으로서 가문을 빛내미 지고 가장 높은 효행으로 여겨지던 중세적 유교적 가치관의 탈피라는 의미를 지닌다. 유교적 가치관의 탈피는 가부장적 권위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과거에 나가기를 바라는 부명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아내의 말에 따라 과거에 응시하는 선군의 태도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누구 말을 들었다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 아내 말을 들었다고. 가치관의 변화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세적 가치관의 탈피라고 하는 코드 하나와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환상의 코드 요것도 딱딱 잡아놓으시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우리 이렇게 여주인공이 지금 선녀였다가 세상에 나와서 결혼하기까지 된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치? 근데 꼭 이렇게 뭔가 문제, 트러블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이 트러블을 뭐라고 부르지? 통과의례라고 불러요. 통과의례. 곰이 37일 동안 마늘을 먹듯, 오케이? 우리 주인공들은 항상 모함을 쓰거나 억울한 죽음을 만든 것과 같듯 여기서도 통과의례를 겪고 그 통과의례를 겪어야만 진정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 잡으시면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후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 문제 틀 좀 볼게. 문제 틀이 뭔지 봐봐. 39번 보면 리플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군의 부모는 선군이 그린 병풍이 낭자가 선군이 이러고 있죠.
기본적으로 선군을 중심으로 작품이 흘러간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물과 사건 파악한다는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딱히 어려운 다른 점은 없죠? 넘어갑니다. 40번 문제. 그렇지. 요거 잠, 꿈 이런 거 있잖아. 착각하지 말아셔야 될 건 지금 이게 환문 구조가 맞니 아니니? 아니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럼 선생님 꿈속 인몽이 있고 강몽이 있잖아 지금, 그치? 인몽 꿈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다시 또 다음 꿈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어요. 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걸 환몽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야? 바로 꿈속에서의 어떤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 환문 구조의 대표적인 작품들 떠올려 볼까? 몽유롭게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조신몽, 그치? 구운몽 이런 거 생각해봐. 그 두 작품은 인몽과 강몽이 똑같이 있지만 이 꿈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덧없음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하는 결론으로 끌고 가지. 이해되냐? 그런 깨달음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환문 구조 아니야. 그렇게 보기 어려워. 물론 억지로 꿈속을 왔다 갔다 함이라는 차원에서의 환몽이라는 설명은 가능할 거야. 하지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적 용어로서의 환문 구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앞쪽에 보기에서 분명히 그럴 때는 붙여서 제한을 붙일 거야. 제한을 붙여줄 거야. 이런 거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라고 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겠지. 그런 걸 예측해보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환문 구조에 대한 그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쯤이면 병이다. 그거 뭐 차이점 문제지. 그죠? 꿈속 만남의 두 번이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그 두 번의 사건이 뭐가 다른지를 구분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꿈에서는 진짜 그냥 꿈에서 끝났지. 근데 두 번째 꿈에서는 화상과 동자를 남겨줬다고 했었어. 답이 자연스럽게 2번인 거 보일 거야, 그치? 니은은 기억과 달리 등장인물이 소망하는 바를 일시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요새 일시적이라는 말을 뺄 수가 없는 거야. 자, 등장인물은 선군을 말할 거야. 선군이 소망하는 바는 뭐지? 수경낭자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이건 지금 당장 불가능하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일시적이라는 말을 가지고 또 걸고 넘어져가야 되는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 봉산탈출 같은 작품이잖아. 봉산탈출도 말뚝이가 양반을 막 조롱하지. 그럼 양반이 뭐야 이놈아! 라고 화를 내니까 말뚝이가 변명을 해. 그러니까 얘들이 좋아 하면서 갑자기 기분 좋아하면서 춤을 추죠. 그때 그 녀석은 갈등이 해소된 거야? 아니죠. 일시적으로 착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 뿐이잖아. 일시적이라는 단어도 좀 신경 써서 봐줄 만한 가치가 있는 단어였어. 어쨌든 간에 됐고요. 41번 A와 B에 나타나는 말하기 방식. 말하기 방식 문제도 우리가 한두 번 보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지? 참고로 2번 어땠지만 잠깐 검토 좀 해보고 갈까요? 지문 안 읽을 거야. 너무 쉬워서. 봐봐. 2번 B는 A와 달리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고 했어. 봐봐. 그럼 낭자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거야 일단은. 남자의 권위? 난 선녀 출신이니까 그런 걸까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남자가 세상에 나면 입신양명을 해서 부모님께 영화를 보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당신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꾸중을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의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공부하세요 라고 말했던 거야. 지금 이게 내 말이니까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잖아. 권위를 이용하는 건 닥쳐,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쪽이 권위잖아. 오케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될 수 없는 것이죠. 확인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문 다 봤고요. 42번의 보기 내용은 선생님이 그냥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거라서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5번 너무 쉽지 않냐? 담 넘어서 남자의 방으로 들어간 것은 남자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뭘 무슨 유교 가치관과 개인적 가치관의 충돌과 해서 뭔 소리야 이게. 그런 거 아니죠? 뭐야? 여기서 어떤 말을 하면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애정지상주의적 관점을 가진 선군의 행동이다 라고 받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애정지상주의 그 말씀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 동지섣달 꽃본드시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야. 그래서 이건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자, 동지섣달 꽃본드시를 가봅시다. 두 번째 작품. 선생님이 지금 이제 다음 수능 작품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또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개인적인 쪽인데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거든. 수능 특강에.
재작년인가도 나왔었고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야. 좀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모평, 용모평, 고모평 양쪽에 극작품이 딱 이거다 싶은 게 없었거든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 자, 이강백의 얘들아, 이강백 하면 뭐 아는 거 없냐? 이강백 워낙 유명한 작가잖아. 이름 기억이 나. 이강백 하면 파수꾼, 알, 뭐 이런 거 있잖아. 박물관장 나오는 거. 파수꾼은 알겠다, 그치? 그때 늑대 여우가 나타나는 거냐? 그때 늑대가 아무튼 간에 양치기 소년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었다. 오케이. 이제 서사적이고, 뭐랄까, 실험적인 극을 만드신 분인데, 여기도 그 실험극적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목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 많아서. 야, 동지가 언제야? 겨울날 중에서 센터 겨울이지? 왜? 가장 1년 중에 가장 추운 가장 날. 긴 날. 밤이 제일 긴 날. 오케이? 그게 동지잖아. 섣달이 뭐예요? 달. 섣달은 이거 참고로 섣달은 숟가락이랑 똑같다? 이거 뭔지 감 안 잡혀? 맞아요. 술 플러스 가락이잖아. 한술 드세요 할 때 그 술 플러스 가락이고 얘는 설 플러스 달이라서 동지 섣달이야. 오케이. 갑자기 문법이지만 설달이 뭐예요? 설! 설달? 설날 네 설 신년 설이 있는 날 1월 그쵸 1월 동짓날 오케이? 근데 꽃을 볼 수 있어 없어? 못 보잖아. 근데 그러니까 불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한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삼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이 작품의 특징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먼저 이거를 극중극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중구조라고 말해도 될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를 이런 용어로 함부로 써도 되나? 쓰자! 이중구조.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바로 이거야. 얘들아, 서사극적 특성이 뭔지 알지? 관객과 배우가 직접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내가 지금 독자들이 뭐에 몰입할 수 없도록 작품에 몰입할 수 없도록 즉 몰입을 방해한다고 부릅니다. 맞죠? 자, 몰입에 방해에 해당하는 요소가 나타나는 작품을 우리가 서사극적 특성이 있다고 부르는데요. 몰입 방해하는 건 왜 좋은 건데?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 작품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무대 위에 배우들이 올라와. 근데 배우가 자기 배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안녕하세요. 이번 연극의 이제 인트로를 맡은 탁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삶이 좀 달라지죠? 저기 슈트 멋지게 빼입으신 분들 계시고, 저기 간단하게 그냥 편안한 니트 입고 오신 분들 계시고 한데요. 저희도 이제부터 연극을 하면서 옷을 입을 건데요.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 관객, 제 입장에서는 저는 왕 역할하는 거 되게 편안하고 좋아해요. 근데 살다 보면 거지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옷에 맞춰 사는 거니까요. 오케이? 지금 연기처럼 한 거야. 이렇게 놓고 하늘에서만 옷이 내려와. 그럼 그걸 입고 지금부터 난 거지 옷 입었으니까 난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음? 오케이? 그런 특징이 나타나. 그래서 극중극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배우들이 와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 그 안에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무대가 또 따로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극중극의 형식. 삼형제 이야기. 오케이? 연극 속에 배우들의 연극 속에 삼형제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디테일을 더 들어간다. 아까 선생님이 각자 역할에 따라서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했었지? 인트로가 이렇게 가요. 자, 없는 소치 하나 있었는데 가난한 집이야. 이 소치야? 네, 소치, 네, 있어요. 이렇게 붙여졌어요. 자, 소치 이렇게 있는데 총 12자매, 형제 자매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그런데 맛있게 어머니가 해주신 죽을 맛있게 먹고 엄마도 밥 먹어야 하면서 나왔는데 아니 소답에 엄마의 옷만 남아있는 거야. 엄마가 사라졌지. 아이들은 충격에 빠져요. 우리 엄마가 소치에 빠져 죽었다. 오케이? 아니, 말이 되나 안 되나 따지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삶아서 주시고다 하면서 애들 막 구역질을 시작하고 정신을 잃고 난리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소치 지금 12자매라고 했잖아. 12자매 중에서 세 놈만 못 먹었어 이걸. 오케이? 세 놈은 그러면서 12자매는 어머니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 빠져 죽은 거라고 생각해. 옷만 남아있으니까. 근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나서서 옷을 이란다. 어머니 찾아올게. 그래서 엄마 찾아 떠나는 얘기가 바로 이 작품의 삼형제 이야기야. 오케이? 그래서 삼형제의 첫째, 둘째, 막내 이렇게 셋이 있는데 자, 이들이 살아가는 얘기가 이제 여기 속에 나와. 참고로 근데 궁극적으로 얘들이 이제 처음 출발할 때 약속을 하죠.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열심히 삶을 살면서 어머니를 찾아보자. 그리고 10년 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 장소에 다시 모여서 진짜 어머니를 한번 가려보자 라고 해요. 그래서 각자 삶을 살면서 어머니를 구하는데 첫째는 뭐가 되냐면 정승이 돼요. 정승, 즉 정치를 말하는 거야. 이거 정치 쓸게요. 정치인이 된 거야. 됐죠? 정치인이 된 정승이 된 첫째는 마지막만 얘기할게. 마지막에 누굴 데려오냐면 어머니와 꼭 닮은 여인을 데리고 와. 똑같이 생긴 사람 데리고 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해. 지금 이거는 정치잖아. 정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게 중요해. 오케이? 보여주는 것, 보이는 것. 그렇지. 상식적으로 내 눈앞에 돈이 없으면, 나는 돈이 없으면 너무 슬퍼요. 근데 돈이 있으면 오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치? 뭐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술도 한잔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 보이는 건 중요하다. 오케이? 그런 쪽이 이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둘째는요, 스님이 돼서 나타나요. 오케이? 뭘 대표하는 인물이냐면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야. 오케이? 그리고 스님은 뭘 될 거냐면 불상을 들고 와서 우리 엄마야 이러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사상이라고 하지. 뭔가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 아니 겉모습이 뭐 중요하냐? 속 마음이 중요한 거다. 부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야말로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비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쪽과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 말하는 쪽이 있어. 그런데 핵심 인물은 막내야. 막내는 뭐가 되냐면 광대가 돼요. 광대가 됩니다. 이 광대라고 하는 건 예술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돼. 참고로 이 작품을 만든 의도가 뭐냐면 이강백 씨가 그 연극학회에서 대작을 이제 의뢰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어벤져스도 톨 편 한 편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헐크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근데 마지막에 어벤져스 다 모여가지고 대망의 엔딩을 딱 때릴 때 우리는 다 몰려가서 그거 볼 거 아니야.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즉 이 예술이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각 사회 각층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오마주를 담고 싶었던 거지. 그걸 의도해 두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만 생각해. 알겠지? 자, 다시 돌아가서 광대를 상징하는 것은 예술인데 근데 이 막내가 누굴 데리고 오냐면 각시탈을 쓴 여인을 데리고 와. 오케이? 각시탈 뭔지 알지? 여자 탈을 쓰고 있는 그냥 여자를 데리고 와.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거야. 막내가 광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대들 주로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돌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옛날에는 광대들, 뭐 산대놀이패들 이런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니 못 벌었니? 못 벌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각시탈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 여자잖아. 오케이? 몸을 팔아서 돈을 구해와. 알겠지? 자기가 희생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 놀이패들이 밥을 먹어야 되고 그치? 이동할 어떤 체력을 기르려면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돈을 자기가 따로 나가서 남자들 접대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거야. 오케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희생하는 거지. 오케이? 희생하는 태도. 자, 그렇게 해서 참고로 막내가 가시탈한테 원래 작품 중간에 청은 거예요. 청은해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찾는 진정한 여자상이다. 그러면서 청은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번엔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이 엄마예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다 모였지. 다 모여가지고 과연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가릴 때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 이 옷을 입혀보는 거야.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응? 이 여인은 얼굴은 닮았지만 사이즈가 안 맞음.
불싹 들어가지도 않은. 근데 오로지 각시탈 여인만이 옷을 입고 춤을 춰요. 엄마다, 됐지? 모두 함께 어우러지면서 춤파랑이 벌어지면서 작품이 끝나. 그렇죠? 되게 상징적인 어려운 작품이야 이거. 그래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작품이 원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예술이란 무엇이지? 라고 하는 어떤 고단계의 어떤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 이걸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약간 뭐랄까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 텐데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보면서 이걸 잡아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보기는 전이지만 그냥 바로 작품으로 갈게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어디 보자.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는 부분 볼까요? 자, 줄거리가 뭐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엄자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각 장면마다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지만 잘 적어놓고 맥만 잘 잡아놔. 첫 번째 구절부터 봅시다. 프롤로그 장면이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프롤로그처럼 바로 작품이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배우들이 나와서 뭐 배우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자, 갑니다. 밑에 있는 줄거리로 갈게. 남편과 사별하고 12명의 자식을 키우던 가난한 집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자식들이 미쳐버립니다. 이게 갑자기 미치면 이상한 거잖아. 아까 말했잖아. 이런 게 디테일이 들어가야 돼. 그치? 그래서 맏형은 형제자매가 걱정해. 둘째는 어머니가 이승에 있는지 저승에 있는지 몰라서 어머니를 찾으러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막내가 엄마를 찾아오겠다며 10년을 기약하고 먼저 떠났어요, 실은.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도 어이씨, 이거 뭐야? 또 찾으러 가야겠네? 겸사겸사 또 길을 나서게 되고 이장으로 넘어가. 근데 길가에 이정표가 있는데 맏형은 서울 가는 길을 선택했고 둘째는 바다 가는 길을 선택했고 막내는 사저로 가는 길을 선택했대요. 산속에서 길을 잃은 맏형은 정승의 아들과 하인에게 구조가 되고 둘째는 길을 잘못 들어서 서울 남대문 앞에까지 왔다가 보고서 합류. 막내는 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다로 갔고 광대표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삶의 갈림길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치? 자, 사장 갑니다. 맏형은 자신을 살려준 정승의 아들 대신 왕자를 따라 중국의 골모로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갚음을 하고 있는 중이지. 또 둘째는 보고상의 제안에 거절하고 극락에 계신 어머니를 찾기 위해 우연히 만난 탁발성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고요. 보고상을 만났지만 정작 스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막내는 광대표에서 바리대기 역할을 맡으면서 바리대기서라고 뭔지 알죠? 그거 바리대기 몰라? 지옥으로 가서 그렇지. 약보에 산자를 죽은 자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신이 바리대기 신이야. 작년 수트에 있었는데. 약을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막 누구 만나서 몇 년 동안 아들 낳고 바리공주 맞아. 아들 낳고 그거 맞아. 둘 다 맞아. 그거야. 자, 보자. 정승의 아들인 척 사는 맏형은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데요. 정승딸이 위로하면서 정승의 자제답게 목표정하라고 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에 광대표 구경을 하러 갈까? 라고 했고요. 중이 된 둘째에게 스님들은 또 부잣집에서 탁발을 하라고 시키죠. 서로 이제 만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중이야. 그치? 둘째는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대문의 그 집에 왔다가 맏형을 만나게 됐고 이때 광대판을 빌렸는데 막내가 이 맏형과 둘째를 알아보게 됐죠. 셋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맏형은 중국으로 끌려가게 되고 둘째는 어머니를 찾으러 다시 떠났고 막내도 광대편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 참고로 이 사이에 배우의 전환이 있는 건 알지? 맏형이 형이 되고 막내가도 막내가 맏형이 되잖아. 옷 바꿔 입잖아 거기 지분에서.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 중에 만누나가 2명의 오빠와 막내가 어머니를 데려오는 꿈을 꾸게 되면서 3명 중 1명만 진짜 어머니일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약간 뭐랄까 암시하는 구절이 나오고 10장 중국의 골모로 살고 있는 맏형은 이제 무표정이었습니다. 맏형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어머니를 찾고 있는 둘째에게 대각국사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다며 그죠? 망상 속 어머니를 죽이라고 말하고 부처가 되려면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라고 말합니다. 12장 갑니다. 굶주린 광대패들을 위해 천여광대는 몸을 팔아 얻을 것을 구해있죠. 천여광대에서 이 어머니 모습을 보는 막내는 천여광대와 결혼을 선언하고 결혼해줘 라고 하죠. 망상을 없애려고 수행하던 둘째의 지팡이는 꽃이 피어납니다. 성불했죠.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말이 안 되죠. 신통력을 발휘했다는 얘기죠. 둘째는 성불이 됐고 대각국사의 법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또 중국에서 골모사를 했던 왕자가 살아 돌아와서 국왕이 됐을 때 정승과 그의 가족들은 사회를 받게 되고요. 국왕은 살아 돌아온 맏형을 정승으로 삼겠다고 했고 정승이 된 맏형은 어머니를 삼겠다고 합니다. 봐봐, 다 뭔가 성공했지. 오케이? 자, 그런 사이에 맏형은 지휘봉을, 둘째는 연등을, 막내는 북을 두고 등장을 합니다. 다 상징적 소재인 거 느낌 오시죠? 지휘봉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리더를, 연등이라고 하는 건 불교적 의미를, 북이라고 하는 건 장단 맞추는, 그치? 악기를 상징하죠.
세 아들들은 모두 각자의 어머니를 찾았다고 말하는데 어머니 옷을 입혀보면 알 거 아니야. 막내는 어머니 옷이라며 광대의 옷과 탈을 걸치고 북을 치면서 히히하하호호 웃으면서 끝나요. 되죠? 뭐지 싶을 거야. 네. 자, 여기 있다, 얘들아. 그 앞에 3페이지로 앞부분 맨 앞으로 가봐. 1991년 연극영화의 해를 기념해서 창작된 이 작품. 오케이? 연극영화의 해를 기념해서 이간백 씨에게 이제 원래 워낙 대작가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작품을 하나 한번 의뢰를 한 거죠. 이 작품은 연극을 하는 배우들의 이야기에 자식들이 죽을 끓이다가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 나선 이야기가 극중극 아까 얘기했죠?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나선 지 10년이 지난 후 맏형은 정승이 되어서 똑같은 여인을, 둘째는 승려가 되어서 불상을, 셋째는 광대가 되어서 각 시상대를 데려오죠. 여기서 맏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둘째는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막내는 본질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저기 중요한 말, 좋은 말 써져 있다. 이거 좀 마킹 좀 해줄까?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썼는데? 자, 여기는 건 보이는 것, 비우는 것보다는 뭔가 이상적인 것, 오케이? 이상. 그리고 셋째는 본질. 이상과 본질. 이것도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상, 본질. 이거는 현실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지? 여기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또한 맏형, 둘째, 막내는 각각 정치, 종교, 연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대작을 만들면서 단순히 그냥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지. 정치와 종교와 예술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각시건대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춤추는 모습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연극의 가치에 대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제일은 뭐다? 예술이다. 예술만이 인간의 정신적 고향이 만드는 것이다. 정치 훌륭하지. 근데 우리 정치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러고 있는 거고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희생된 사람도 정말 많거든, 그지? 종교야 뭐 타락하면 끝도 없는 거고.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작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용을 썼는데 어떻게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문을 조금만 보기 전에 잠깐만 문제 패턴만 한번 확인해 볼까? 43번 등장인물 설명. 맏형은 막내는 막내는 중심인물이 맏형과 막내겠구나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기를 참고해서 A부터 E를 감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문제 가치가 높아. 왜냐? 보기가 길고요. 선택지가 길었어요. 근데 길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길기만 하니까 중요한 건 아니겠지? 지금 이거 요소를 잘 봐. 이게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냥 선택지 1번을 한번 읽어볼게. A는 그럼 A를 봐야지. 두 번째, 배우들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게 B파트야. C, 인물이 관객들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동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C. A는 B가 있는 거라 C가 나타나 라고 말하는 거잖아. 즉 선생님 요즘 계속 말하고 있는 거 그거. 너희들 수능에서도 반드시 보게 될 그거 뭐? 선택지 지문이 ABC 구조로 3분절 된다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어려우려면 A는이라고 하지 않고 A 뭐뭐뭐뭐 하는 구절을 따오면 되는 거지. 뭐뭐뭐뭐 하는 구절은 배우들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했었지? 헷갈리는 거라고 했었을 거야. 구분 기준이 A 아니면 B면 쉬워. 우리도 쉽게 풀어. 근데 A 하는 상황에서 B 할 때 C한다. A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B 할 때 C한다. 이거 구분해야 되거든. 어렵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니? 끊어서 아니면 그룹을 지어버려. 그룹을 지어. 참고로 여기서는 봐봐. 1, 2번은 배우들의 공간, 3번은 자식의 공간, 4, 5번은 삼형제의 공간이지. 딱 그것만 이렇게 링크처럼 묶거나 그냥 고민할 거 고민을 왜? 1, 2, 3, 4, 5가 있으면 1, 2 묶고 3 묶고 4, 5 이렇게 묶거나 내가 이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준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1, 2번을 볼 때는 그건 무조건 전체 조건. 오케이? 무조건 이거는 지금부터는 배우들의 공간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1번에 A에서 그게 나타나는 게 맞는지 B에서 그게 나타나는 게 맞는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풀이의 기술이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야 될 것이야 아마도. 자, 문제 패턴 때문에 좀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45번 옷의 의미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의를 했답니다. 뭐 해주부터 공수까지 수임이까지. 야 이거 무슨 연예인 이거는 수익이 있잖아요, 배우.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본명 같은 느낌 들지 않냐? 범수는 김범수인 것 같긴 한데. 수임이 이게 누가 있는데 이거? 수익 그 이런 스카이 식이- 캐슬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몰라.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알게 모르. 자, 아무튼간에 자, 옷의 의미를 판단하라. 이 작품의 어떤 특징이라고 했었지?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얘기할 게 있어. 이거 지금 극작품이지. 극작품이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했네. 갈래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고 썼지. 그 문제 예상대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몇 번 문제? 44번 문제. 44번 문제가 그것까지 묶어서 내놓은 거야. 그래서 또 가치가 있는 거야. 지금 보면 그게 동화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게 서사극적 특색 말하는 거 알잖아. 극작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 아니야? 그치? 2번에 극중국의 형식이라든가, 오케이? 3번에 관객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 우리가 극작품을 문제를 풀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요소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 44번 안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묶여있다는 걸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더워. 아니야 괜찮아. 자, 진짜 고마워. 우리 꼬꼬마 1, 2학년들은 선생님 더워하잖아. 그러면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그럼요. 자기들이 더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 막 더워, 땀 이러고 있으면은 선생님 에어컨 꺼주세요 그래 막. 꺼주세요. 왜? 추워요. 가만히 있으면 춥지. 알아 나도.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이제 사회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는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뭐 그 친구들이 설령 그렇다고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서 이게 커가는 거라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 우리 보는 지문이 인트로 부분이었잖아, 그렇지? 만 누나가 맨 처음에 얘기하죠. 우리는 배우입니다 하면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꼭 맞는 옷을 입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칠대는 거 보였을 거야. 쫙 됐지? 그러면서 둘째는 무대의 옷을 가리키며 수많은 옷을 얘기하고 막내는 관객석을 둘러보며 저기 관객석엔 수많은 옷들이 오셨군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야? 사회적 위치, 지위, 계급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쭈루룩 7째, 8째까지 한 마디씩 쫙 돌고 옷의 역사가 이어진대. 그럼 옷이 뭐야? 인간이잖아. 인간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 누나가 B에서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극에서 내가 입을 옷, 나의 운명은 바로 누더기 옷입니다. 하면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지금부터 우리는 연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 주인공, 엄마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왜 불쌍하지 않는데 그렇게 입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쫙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끊어주는 거야, 알겠지? 끊어주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극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중략 부분이 있었고, 참고로 여기 봐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C 파트 보이지? 자, 봐봐. 만 누나랑 8자식들이 총 9명이지? 아빠 뭐랬어? 3명이 떠났잖아. 그럼 나머지 9명들의 배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무대 한켠에 그냥 9명이 모여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뭐라 해? 해설을 해버려. 형이랑 만났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만 누나, 그 오빠랑 저번 오빠 서로 만났어. 만났네. 우리 막내 어딨지? 이거 오른손이 큰형님이고 왼손이 작년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 그러면서 막내랑 맏형 둘째가 서로 모이는 장면이 나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서 막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인생도 바뀌는 것도 보여줄 거야. 오케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내 모습이 맞는가는 생각해봐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자, 그리고 나서 보조자료 열어주세요. 보조자료 열면 이 동시소탈 꽃봉 듯이의 뒷부분 어디 갔을까? 잠깐만. 이거 읽을 필요가 없구나. 미안,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이 지난 뒤 얘들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것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44번 문제 보기에 선생님 지금 보기는 안 읽었지만 극중국의 형식이라든가 연극 속에 삽입된 또 하나의 연극이다 이런 식의 말들이 보이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배우가 관객들을 극에 끌어들임으로써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여 동화되는 것을 보았다. 방해한다. 이거 완전 중요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라면 이 동시소탈 꽃본 듯이가 나오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야.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가.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그걸 안 찍어놨지 지금.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거야. 할 얘기가 많이 무궁무진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뭐 정승이 꼭 닮은 연인을 데려온 것은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배운 문제 얼마든지 만들겠네. 그지? 오케이. 이런 것도 신경 써주자고. 알면 쉬운 작품이 되는 거야. 됐지?
자, 나머지 문제 역시 안 풀 겁니다. 그래도 되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4회는 마무리 짓고 이제 5회로 넘어갈 텐데 아니 잠깐만 지금 3회구나. 미안 잘못 말했어. 마음이 급했어요. 4회 끝났고 이제 4회, 5회 2개 남았습니다. 자, 그럼 4회랑 5회 중에서 작품이 무려 2개나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고산 국어과가 4회에서 사라질 거고 5회에서는 자서전들을 쓰실 줄 사라질 테니까 아까워요. 고산 국어과 되게 중요했었거든. 참고로 고산 국어과도 선생님 원래 찍고 있었어. 근데 선생님은 미리 찍으면 항상 이래. 육문화 국문에 꼭 나와. 적중률이 이상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먼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좀 너무 그러는 거는 순서도 안 맞는 것 같고 갑자기 독특하게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부끄럽잖아. 그래서 안 했어. 근데 나오긴 나왔어요. 왜냐면 고산국어가 작년에 우리 순서강에 없었잖아, 그렇지? 없었는데 기출문제에 재작년 거에 있어. 기출문제도 나왔고 재작년 거에도 있어. 고산국어과가 그래서 쎄했거든. 나오긴 나오더라. 예상대로 쎄하다고요. 알겠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지금 쌤이 오늘 10월의 선물 2개를 드렸어, 그치?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문제 풀어 주시는데 이제 아마 11월 달에도 11월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없을 수 있겠지만 파이널 이렇게 하면서 아마 뭔가 더 줄 거야, 당연히. 그때는 이제 따로 학원을 안 와도 좋으니까 그냥 그거 받으러만 와줘. 알겠죠? 뭐라고 안 할게. 그때 가면 다들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 선생님도 잘 알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조차도 아까워하는 거 잘 알고 있어서 뭐라고 안 할 거야.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 자료를 받으러 오라는 거 꼭 와야 돼. 작년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올해는 조금 더 고급진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중이야. 카메라 켜져 있어서 말을 못하겠어. 아무튼 간에 궁금하지? 아무튼 돌리고 있으니까 아마 지난번과 다르게 문학작품도 조금 많이 선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시작합시다.